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명지대학교 1차 합격자 발표가 며칠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명지대학교는 10월 22일 또 10월 23일 날 면접을 보게 되어지는데 1단계에서는 학생부 교과 성적만으로 5배수 내에서 학생을 선발하게 되어지고 이번 주에 1차 합격자 발표가 납니다. 아마도 이제 명지대학교가 여러분들이 원서를 쓰신 대학들 중에서 첫 번째 대학인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명지대학교 합격자 발표를 기다리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1단계 합격하고 난 다음에 면접은 30% 반영하는데 이 명지대학교 면접이 다른 대학의 면접보다 좀 어려워요. 그렇죠? 가장 어려운 거는 일반 대학의 면접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바탕으로 면접을 보거나 아니면 학교생활기록부에 자기소개서까지 포함시켜서 면접을 보는 경우인데 명지대학교는 자기소개서를 받지 않는 대신에 면접 기초자료라는 것을 직접 작성을 하게 되어지죠. 자, 자기소개서가 아시는 것처럼 2024학년도부터 완전히 폐지가 되잖아요. 그 이유가 자기소개서가 가지고 있는 입시의 부정적인 측면이 많아요. 학생이 직접 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쓰거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거나 또는 뭐 사교육의 업체를 받는 사업체의 도움을 받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자기소개서에 기재가 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100% 신뢰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점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기로 했는데 명지대학교의 면접 기초 자료 작성하는 방법이 결국은 자기소개서의 대안적 역할을 충분히 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100% 학생이 가지고 있는 역량과 우수성을 평가할 수 있다는 아주 긍정적이고 좋은 평가 방식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고 학생들 입장에서 볼 때는 사실 심적인 부담이 크죠. 단지 면접만 보는 게 아니라 직접 가서 펜을 들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써야만 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다. 자, 명지대학교 면접 기초자료 작성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20분 정도. 면접 기초자료 작성은 A4 용지 한 장 분량이고 질문은 2문항에서 3문항 정도 간략한 자기소개서의 형태이고 평가 점수로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점은 뭐냐면 면접 기초자료는 평가로 반영하지 않지만 면접 기초자료에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면접을 본다는 점 그리고 그 면접으로 학생을 뽑는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평가 점수를 반영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면접 기초자료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해하시는 분은 없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명지대학교 면접은 면접 기초자료 20분, 그 다음에 면접 시간은 대략적으로 5분 정도, 전체 시간은 25분에서 30분 정도니까 다른 대학에 비해서 면접 시간이 길죠. 일반적인 대학이 보통 8분에서 10분 정도 진행한다고 생각하면 면접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전공 적합성의 35%. 결국은 이런 면접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학업 역량과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에 대한 준비 정도를 평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가 해당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어떠한 우수성이 있느냐, 너가 해당 학과에 지원해서 충분히 학업을 할 수 있는 학업적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 이 점이 핵심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는 1단계 배수가 5배수인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인문계열은 경쟁률이 10.54 정도의 경쟁률이에요. 자, 위에 나와 있는 거는 2023학년도, 밑에 나와 있는 거는 2022학년도를 보니까 2023년도에 비해서 2022학년도에 비해서 2023학년도는 경쟁률이 소폭 하락한 점을 우리가 문과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자연계열은 9.14에서 6.77이니까 문과보다 자연계의 경쟁률이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1단계 배수 5배수 정도 생각해보면 인문계열은 대략적으로 1단계의 경쟁률이 2대1 그 다음에 자연계열은 경쟁률이 대략적으로 6.77이니까 사실은 뭐 1.5대1, 1.3대1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문과에 비해서는 자연계 학생들이 1단계를 통과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 명지대학교의 원서를 쓰신 분들이 대부분 다 명지대학교의 원서를 쓰면서 조금씩 한 단계씩 위로 상향 지원을 한 학생들이 많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명지대학교에 합격하시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다른 대학에 조금 더 여러분들이 희망하는 대학에 연쇄적으로 합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준비라고 보시면 되고 명지대학교 면접을 준비하는 것이 이후에 여러분들이 보게 되는 면접 대학을 준비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면접들은 대부분 제출서류 기반 전공서형 평가라는 면접이거든요. 명지대 면접을 준비하면 상명대나
또는 뭐 국민대나 서울과학기술대나 건국대나 동국대 같은 면접을 진행하게 되어질 때 도움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이제 명지대학교 면접을 실제 준비가 좀 미흡해서 시험을 못 보고 나면 또 괜히 면접에 대해서 큰 후유증이나 징크스가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첫 대학이니만큼 잘 준비하셔서 면접을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 기초자료를 보시면은 문항수가 해마다 조금씩 다르다는 점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2020학년도에는 문항수가 3개 문항이네요. 2021학년도는 2개 문항, 2022문항은 4개 문항이니까 보통 A4 용지 한 장 정도 분량이다 라고 하면 빽빽하게 대부분 채움이 한 1500자 정도 쓸 거예요. 그렇죠? 조금 내용을 좀 줄여서 쓰게 되면 한 1300 정도 쓴다 라고 보면 1500자 정도 쓴다고 보면은 3개 문항이면 대략적으로 500자씩 글을 쓰는 연습을 해야 될 것 같고 2개 문항이라고 하면 한 700자 정도, 그 다음에 3개 문항이 아니라 4개 문항 정도를 만약에 쓴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350자에서 400자 정도 글 쓰는 연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연습하시게 되어질 때 문항이 2개 문항이 나올지 3개 문항이 나올지 4개 문항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글자 수를 지금 보시는 것처럼 500자로 완성하는 연습 또는 700자로 완성하는 연습 또는 400자로 완성하는 연습들을 계속해서 반복하셔야 돼요. 그렇죠? 면접 기초자료 작성이 제일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주로 이제 시험 문제에 나오는 내용들은 대부분 아까 봤었던 것처럼 명지대학교 면접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전공 적합성에 대한 평가 반영률이 35%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기 때문에 학생이 제출한 면접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 소양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어요. 전자공학과에서 전년도에 시험 문제는 나왔었던 내용을 봤더니 성적이 향상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융합과학대회는 과연 무슨 대회인가? 수학창의대회는 무슨 대회인가? 라플라스 변환이 무엇인지 사용되는 예를 한번 말해봐라. 코딩 봉사를 했는데 무슨 봉사이고 느낀 점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보십시오. 주로 대부분 면접 기초자료에 작성이 되어진 내용을 바탕으로 지원 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 소양 평가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점을 꼭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면접을 준비하게 되어질 때 첫 번째는 면접 기초자료 작성 연습이 매우 중요합니다. 아마 지금쯤 1차 발표 이전에 면접 기초자료 작성 연습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최대한 많이 연습을 하셔가지고 글 쓰는 부분에 있어서 자신감을 갖고 어떤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본인이 경험했었던 또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정확하게 적어낼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되고, 특히 검정고시 출신자나 해외고등학교 졸업자 학생들이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문항을 받았을 때 글을 쓰기 참 어렵죠. 이 내용을 과연 어떤 식으로 풀어서 써야 되는지 걱정이 많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면접 기초자료 작성 연습을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 1번 기출명 예상 문제를 대략적으로 30문항 정도로 해서 준비해서 작성하는 게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문항의 개수가 보통 2개, 3개 또는 4개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문항에 맞게끔 글자 수를 맞춰 작성하는 연습을 반드시 하셔야 될 것 같고, 글을 쓸 때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도입과정, 전개과정, 결말과정 3단계 구성 논법으로 글을 작성하는 연습들을 진행하셔야 되고, 이렇게 면접 기초자료 작성하는 연습이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실전 면접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야 되겠죠. 그래서 면접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질문과 답변에 대한 연습들, 또 본인이 발표하는 내용들 중에서 전공과 관련이 되어진 미흡한 점들이 있다면 그를 보완하는 그런 연습들을 철저하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이프리브에서는 지금 명지대학교 1단계 합격자 발표가 10월 14일, 며칠 안 남았어요. 그렇죠? 안 남았기 때문에 10월 14일 1차 발표 나고 난 다음에 10월 22일, 10월 23일 날 면접이기 때문에 학원에서는 10월 18일, 19일, 20일 저녁에 6시부터 10시에 명지대학교 수업이 있습니다. 자, 명지대학교 원서를 쓰신 분들은 9월 수시 원서 접수하고 난 다음 주부터 학원에서 매주 토요일 날 명지대학교 면접 수업들을 계속 진행해 왔어요. 그러니까 일찍 진행하신 분들은 매주 꾸준하게 진행하시면서 면접 기초자료 작성 연습하고 발표 연습을 해 왔고요. 그리고 이제 1차 발표하고 난 다음에 파이널 수업에서는
면접 기초자료 작성 준비가 많이 되신 분들은 대부분 실전 시뮬레이션 중심으로 해서 구술 발표하는 훈련들을 집중적으로 진행할 거고, 면접 기초자료 작성하는 부분이 다소 미흡하신 분들은 이 3일 기간 동안에 면접 기초자료 작성, 그 다음에 실전 면접을 잘 시간을 분배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자, 이렇게 이제 학원에서 진행하는 그룹 수업을 들으시거나 또는 그룹 수업이 잘 안 맞으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학원에 직접 오셔가지고 1대1 수업을 희망하시거나 아니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화상으로 수업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1대1 방문 수업이나 화상 수업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명지대학교 면접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이퍼리뷰로 전화 주시면 지금 진행하는 파이널 면접 수업 또는 1대1 방문 수업 또는 1대1 줌으로 진행이 되어지는 명지대학교 면접 수업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됐든 간에 명지대학교 면접 잘 준비하셔가지고 반드시 합격하시고, 또 명지대학교 위에 상향해서 또 원서를 쓰셨다면 한 단계씩 합격을 시켜 나가시면서 최종적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원하는 대학에 입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